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정감사에서 사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 씨의 불출석 허가를 허가한 광주지방법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또 조세포탈 혐의 재판에 1년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문제도 도마에 오르는 등 법원이 피고인 재판 출석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츠하이머 등 건강을 이유로 법정에 서지 않고 결심 공판까지 받은 전두환 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전 씨가 골프를 치고 연회를 즐긴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불출석 허가를 했던 광주지방법원을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이렇게 불출석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 그 부분은 좀 따갑게 경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달 30일 열리는 전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져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관련된 분들의 아픔과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장기간에 걸쳐서 어려운 사건을 재판부에서 심리를 해왔습니다. 현재 계속 중인 재판이기 때문에 제가 5억여 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재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는 허 전 회장은 귀국이 어렵다며 1년 2개월째 재판을 미루고 있습니다. 멀쩡한 분이 환자 코스프레 하는 거 법원에서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의혹이 생겨요. 정관 예우 때문에 봐주는 거 아니냐. 이 밖에도 광주시의 민간공원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적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조만간 회동을 갖고 시도 상생 현안을 논의합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두 단체장의 만남에 앞서 상생발전위원회 안건을 논의하는 실무회의를 오는 27일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시도 상생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뒤 1년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지원할 여순사건 단독조례안이 전라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 의결 여부는 오는 22일에 최종 결정됩니다. 이에 앞서 전남시민단체연합과 순천대 여순연구소 등은 성명을 내고 여순 사건은 역사적 중요성이 큰 만큼 6.25 전후 학살 사건과 독립된 단독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년 반 동안 멈춰선 영광 한빛원전 3호기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납 건물에 크고 작은 구멍이 발견된 데 이어 균열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원전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측은 조만간 발전 재개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2018년 5월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간 한빛원전 3호기. 경납 건물에서 크고 작은 구멍 124개가 발견됐고 콘크리트 안에 있어야 할 철근 노출도 184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안전성 논란이 커지자 한국수력원자력은 구조 건전성 평가에 나섰고 이를 검증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납 건물 균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탈핵단체들이 원전 재가동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호남 지역 탈핵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 3호기 경납 건물 내부 29곳에서 철근을 감싸고 있던 윤활유가 흘러나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폐쇄를 주장했습니다. 과연 내부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핵단체들은 누유에 따른 균열 가능성을 무시한 채 원안위가 부실 검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경납 건물 내 누유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외부 누유가 아닌 이상 크게 우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누유됐으면 보충하고 이런 것들이 국제 기준이라든지 그런 데 다 나와 있어요. 보충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영광군은 안전성 확인이 최우선이라면서도 원안위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반응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원전은 안전성이 확인된 상태에서 가동이 돼야 된다는 게 우리 군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당연히 그래서 한빛 3호기도 한수원은 오는 17일 한빛 3호기 계획 예방 정비 기간이 끝나면 발전 재개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 한빛 3호기 재가동을 앞두고 탈핵단체들과 원전 측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정의당이 경납 건물에서 구멍이 발견된 영광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번 주 안에 한빛 3호기를 기습적으로 재가동하려고 한다며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부실 공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간 영광 한빛원전 3호기에서는 크고 작은 구멍 124개가 발견됐습니다. 지역을 알리기 위해 일반 도로명 대신 명예도로명을 활용해서 특색 있는 길 이름을 짓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가수 서른도와 인연을 맺은 순천에서는 서른도길이, 시인 윤동주의 원고가 있는 광양에는 윤동주길이 생겼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 30여 명이 사는 고즈넉한 시골 마을. 마을 입구와 편백숲을 잇는 길에 서른도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20여 년 전 지인 소개로 땅을 사면서 상평마을과 인연을 맺은 서른도 씨. 고향은 부산이지만 순천을 들르면 늘 좋은 일이 생긴다며 주민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세도 수렴하고 이런 좋은 곳에 이런 제 조그마한 땅을 가지게 될 줄 저는 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좋은 인연을 주신 것 같아요. 순천시가 이에 화답해 마을을 특색 있게 꾸미기 위해 서른도 길을 만든 겁니다. 상평마을 주민들은 이번에 새로 이름이 붙은 이 서른도 길이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농산물 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실, 단감, 밤 그런 종류하고 나물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좀 홍보적으로 했습니다. 황전면이 순천시라는 게 좀 많이 늘려지지 않을까. 섬진강을 낀 광양 망덕포구에는 윤동주 길이 생겼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유일한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원고가 숨겨져 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윤동주의 후배 정병욱 교수는 1941년 윤동주에게 원고를 넘겨받은 뒤 일제의 감시를 피해 광양 망덕포구에 있는 집에 숨겼고 해방 후 1948년 이 원고가 시집으로 나오면서 비로소 윤동주가 알려질 수 있었던 겁니다. 윤동주 시인이라는 인문학적 자산을 이제 같이 덧붙여서 우리 광양의 관광 이미지를 좀 활성화시키고 곳곳에 담긴 특색 있는 이야기를 알리는 수단이 되고 있는 명예도로명. 관광 활성화와 지역 홍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길 이름에 맞는 콘텐츠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전남 지역 14개 고등학교에서 교사 27명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남 14개의 고교에서 교사 27명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광주에서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 의원은 사립학교에서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가 다니는 사례가 많다며 사립학교법 개정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라남도 교육청은 2021학년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의 원서 접수 결과 광주는 9.3대 1, 전남은 2.8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는 지난해 8.1대 1에서 경쟁률이 상승했고 전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분야별 경쟁률은 광주와 전남 모두 유치원 교사가 각각 16대 1과 8.8대 1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교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시 북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임대료 없는 청년 창업 공간을 지원합니다. 북구는 창업 공간에 들어갈 청년 기업을 선정하고 입주 기업에게 2년 동안 임대료 없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남구가 돌봄 문제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 일자리 센터를 신축합니다. 오는 2022년 남구 노대동에 들어설 센터에는 도서관과 돌봄센터, 자활센터 관련 교육시설이 들어섭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등 순천 지역의 주요 관광지가 이동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지로 거듭납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 국가정원과 드라마 촬영장, 나간읍성 등 3군데가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에 선정돼
이동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해남군이 만 13세 이상 대상자를 시작으로 전체 국민에게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해남군은 예비비 1억 1,200만 원을 들여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닌 만 19세 이상 61세 이하의 유료 접종 대상자에게도 무료 접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인 전남과 경남 간의 해상 경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기존 경계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갈등과 후속 심판 청구로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현명하게 판단해 기존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 멸치잡이 선단이 전남 해역을 침범한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해 경상남도가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고, 지난 2015년에는 경상남도의 계기로 현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개관 5주년을 맞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여전히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 시찰에서 전당의 콘텐츠 운영이 여전히 광주의 지역사업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옛 전남도청 복원계획을 차질 없이 주문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비위 의혹으로 원장이 사임한 광주 그린카진흥원 5대 원장 공모에 7명이 지원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2일까지 서류 접수를 마감한 결과 기업인 3명과 대학 관계자 1명, 자동차 관련 학회와 연구기관, 시 산하기관 관계장 등 7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면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린카진흥원은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인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광주시를 대리해 483억 원을 투자한 일대주주입니다. GS칼텍스가 주유소를 드론 배송 거점지로 활용합니다. GS칼텍스는 어제 여수시 소호동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1.6km 떨어진 섬 장도까지 생필품을 드론과 로봇으로 배송하는 시연회를 열고, 주유소를 주유와 세차 등 기존 서비스 외에 자동차 공유, 드론 배송 등 모빌리티 서비스의 거점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의 초, 중, 고등학교 가운데 9개 학교가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기준 전남 지역의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는 여수의 백초초등학교와 진도군 조도의 거차분교 등 모두 9곳으로 전국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의 21%를 차지했습니다. 진입 곤란 이유로는 학교 출입문이나 진입도로가 협소한 곳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물이나 구조물 설치 3곳, 급경사 1곳 등의 순이었습니다. 저절로 몸이 움츠러드는 아침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낮은데요.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10.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고요. 해남과 고흥은 6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는 6, 7도가량이나 낮기 때문에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산지와 일부 내륙 지역에 서리가 내리는 곳들도 있어서 농작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쌀쌀합니다. 아침 기온 한평과 장성 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2도, 곡성과 구례 21도가 예상되고요. 목포 20도, 강진과 해남, 완도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고요.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